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걱정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밤마다 자폐 관련 영상들이나 아니면 글을 수도 없이 봤던 것 같아요. 꽁아, 안녕하세요. 꽁스맘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육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러 번 딩크나 육아에 대해 올렸지만 사실은 그런 영상에서조차 제가 여태 느끼고 겪었던 모든 감정들과 모든 경험을 쏟아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어요. 발달장애란 눈에 띄는 장애, 예를 들어 소아마비라거나 눈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소리를 듣지 못한다거나 하는 보이는 장애는 아니지만 발달이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 이상 지연된 경우를 뜻해요. 저희 아이는 태어날 때 3.67kg로 아주 우량하게 태어났고 분유도 잘 먹고 아주 통통하고 체구도 좋아서 몸무게도 키도 상위 1%였습니다. 그런데 허벅지가 너무 튼실하다 보니까 기는 것이 버거웠는지 기는 것 대신 앉아서 다녔고 걸음마도 마지노선이 16개월이 되어서야 겨우 걸었습니다. 걸음마가 느릴 때도 다 때가 되면 걷는다고 기다리라 했지만 12개월을 훨씬 지나도 잘 못 걸어서 혹여나 이렇게 계속 못 걷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했어요. 39개월인 지금도 뛰는 폼이 어수룩할 정도로 겁도 많고 대근육이 느린 편입니다. 걷는 건 16개월부터 걷긴 했지만 24개월쯤 한창 걷기에 재미 들려서 현관 앞에서 나가자고 쫄라서 돌아다닐 때 말고는 34개월쯤까지 꾀를 너무 부려서 거의 안고 다니거나 전동차, 자전거, 유모차에 태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항상 걸어다니는 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참 부럽고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잘 걸을까? 우리 아기는 왜 안 걷는 걸까? 정말 마음이 정말 찹찹했습니다. 아이의 양손을 잡고 걷는 날이 오긴 올까 하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남편과 전 내려놓기만 하면 주저앉아 오는 아이를 달랠 수가 없었고 우는 아이를 두고 숨어보기도 하고 했지만 무조건 안아야만 전쟁이 끝이 나더라고요. 차에 태워서 내리려면 안고 내려서 유모차 태울 때까지 안고 있고 그마저도 안 탄다고 버팅기면 안고 다니고 비위 맞추느라고 식은땀이 진짜 많이 흘렀어요. 남들은 보면 아이들이 씩씩하게 막 뛰어가고 여기저기 혼자 가버려서 잡느라 힘들다는데 저는 좀 잡느라 힘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신발이나 양말, 모자 등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전부 거부해서 겨울에도 맨발로 신발을 신기고 다니니까 보는 사람마다 애 춥겠다고 엄청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겨울에도 여름용 크록스만 신는다고 난리라서 추운데 크록스를 신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렇게 걷기 거부가 심하던 저희 아이는 34개월을 전후로 마트나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아니면 동물이 있는 테마파크 같은 데서 재미를 붙여서 좀씩 걷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유모차를 꺼낸 지가 몇 달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게 뭐가 신기하냐 하시겠지만 저희에겐 너무너무 기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는 그렇게 천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언어도 현재 많이 느려서 문장을 구사할 시기이지만 한 단어나 2개의 글자 정도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불과 2달 전까지는 표현하는 횟수가 거의 없었고 이제서 조금씩 물이나 바나나, 아스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수환을 부르면 네. 아이고 잘해요 최고. 발달 검사를 정말 많이 받아보았는데 18개월에서 22개월 수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엄마로선 진짜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39개월인데 1년이 훌쩍 넘게 지연이라니. 24개월부터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언젠가 갑자기 트일 거다 하고 기다렸는데 어쩌면 그 기다림이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도 종종 하게 되더라고요. 우선 언어 지연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염려하는 부분은 자폐 스펙트럼인데요. 저희 아이가 호명 반응이나 사회성이 어릴 땐 좀 떨어졌어요. 이름을 10번 부르면 2번 정도 쳐다볼 정도여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걱정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밤마다 자폐 관련 영상들이나 아니면 글을 수도 없이 봤던 것 같아요. 눈앞이 깜깜한 끝없는 터널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기분이 들었어요. 자폐 스펙트럼만 아니길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육아 우울증까지 겹쳐서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발달도 느린데 예민하기까지 하고 고집도 세고 정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너무 우울해서 한 번은 살갗없이를 엎으며 짜증내는 애에게 소리치며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저에게 투정만 할 것 같았던 아이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제 손을 잡아주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로가 이 세상 그 어떤 이의 위로보다 크게 다가왔어요. 우리 애도 느끼고 있구나. 우리 애도 나에게 힘내라고 말해주고 있구나. 절실히 느껴서 힘을 냈습니다. 현재 저희 아이는 언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1개를 알려줬을 때 2-3개를 한다면 저희 아이는 1개를 알려주면 0.5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 세상의 모든 단어를 언제 다 알려주나 생각만 해도 지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저희 아이가 느리다는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어린이집 앞에서도 인사하라면 제대로 인사도 안 하는 말 못하는 아이를 혹시 남들이 자폐 스펙트럼으로 생각할까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을 좀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한없이 절 사랑해주는 아이를 보면서 저희 아이는 세상에 느리게 물들어가는 거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아기 천사가 그 깨끗한 아기의 모습을 더 오래 간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느린 만큼 세상을 느리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오목조목 따질 때 저희 아이는 아직도 멍멍이를 보며 멍멍이라고 웃고 잘하고 하면 잘 자라는 말밖에 못합니다. 다 큰 어른이라면 이렇게 예쁜 말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아기 천사의 사랑을 듬뿍 받는 행복한 엄마입니다. 저처럼 느린 아이 혹은 아픈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힘내시라고 그리고 누구보다 순수한 천사를 키우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꽁빠!